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화령입니다. 화령과 함께하는 왕초보 개념 특강 비주얼 G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요. 그런데 보여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없다는 거 꼭 수업 시간에도요.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직접 문제에 본 그대로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에 없던 영문법 비주얼 G는요. 먼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이거 신기한데 이게요. 온도를 말해주는 샤워 그 기래요. 샤워기 머리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를 온도로 표현해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샤워기 물 떨어지는데 몸 들어갔다 아 차가워 이러거나 또는 아 뜨거 이러면서 막 화냈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 눈으로 보여줘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샤워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요. 네. 라면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그런 국물 튈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런 기계도 있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대요. 전 이게 정말 필요해요. 이게 여기 보면요. Right angle stapler라고 써 있거든요. Right angle. 그러니까 뭐죠? 왜 우리가 어떤 거 이렇게 스테이플러를 찍으려면 호치키스로 찍으려면 이렇게 탁탁탁 맞춰서 찍잖아요. 근데 그거 안 맞으면 막 삐뚤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갖다 대면 딱 정확한 각이 만들어지는 스테이플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 우리에게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주는 이러한 상품들을 우리는 요즘은 conversion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conversion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 변경, 변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약간의 뉘앙스로 조금만 바꿔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그것에 그러니까 대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편을 함께 1강, 2강, 3강 따라오면서 곧이곧대로 100% 사실말을 말하고 100% 부정만을 말하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사실 오늘 요번 편에서는요. conversion, 약간 사고를 전환해서요. 뉘앙스가 다른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만난 지 4번째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쯤이면 충분히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나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conversion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첫 번째입니다. GM 매핑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여러분들 내용들 지난 시간에는 뭐 했었었죠? 네, 시제에 대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렸고요. 무려 60분이 넘는 RT 동안 다 들으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동사편에 해당되는 내용 시제에 두고 여러분들 태와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조동사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는 다음 편에 여러분들 잡도록 할 거고요. 조동사와 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동사의 느낌, 약간의 뉘앙스를 주는 게 조동사고요. 말의 표현의 다양성을 주는 게 법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왕초보 기본 개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동사는 되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법이라는 게.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게 사실 난이도가 꽤 있는데 이걸 여기서 다뤄서 여러분들이 식겁하시면 어떡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되게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저의 그 하나의 결론은 뭐냐면 앞에서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주얼로 원리를 파악했는데 여기서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건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면 승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강, 2강, 3강까지 잘 따라와 줬다면 여기에서 시제를 가지고 화려한 외출을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 믿습니다. 자, 정신 꼭 잡고요. 꼭 잡고 자 끝나는 시간까지 집중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분 또 깨알 같은 재미도 있으니까요. 자, 50분 동안에 시제라는 것이 어떻게 화려한 변신을 하는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시제라는 것이 내가 오늘 함께하게 되는 법과 조동사 편에서 얼마나 어떠한 힘을 주는지 절대 연관관계가 없다면 같이 묶지 않았어요. 오케이? 제가 게시판은 그래도 적었지만 목차를 잡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개연성 있게 쌓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개연성 있게. 왜 뷔페 가서도 와! 하고 뛰어가가지고 갈비 먼저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취하는 거 알죠? 먼저 시작은 부드럽게 죽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먼저 시제부터 부드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 맛있는 고기가 잘 소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동사라는 건 먼저 여러분들 비동사가 먼저 있죠. 가장 기본적인 동사입니다. 자, 비동사에 이어서 여러분들 조동사 준비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의 합집합의 여집합,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러분들 그쵸? 주제가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는 먼저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옵니다. 에이, 별거 아니라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한 번만 따라오고 갈게요. 조동사 뒤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동사 원형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어느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옵니다. 또한 조동사의 부정을 만들 때는요. not을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앞에 don't나 doesn't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두 번째 규칙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어가 아무리 3인칭의 단수라고 해도 단단수라고 해도 조동사에 s나 es를 붙여서 can's, may's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네 번째, 조동사와 조동사는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여러분들. 자, 안 되는 것들도 역시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동사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 중학교 때라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can의 쓰임이라는 것이 허가와 추측과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는 be able to로 고칠 수 있으며 이런 얘기를 힘차게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중등 문법이라고 쓰여 있지만 결국은 중등 문법을 그쵸 시드로 해서 고등 문법을 고급 문법을 잡고 싶은 거잖아요. OT에서 말씀드렸죠. 시작은 눈덩이였지만 결국 우리는 산사태를 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캔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허가를 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찾아본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묻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가능성과 예를 들어서 추측을 바꿔서 해석한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답을 틀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조동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뉘앙스를 다르게 하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조동사를 배움에 있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뉘앙스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감을 얼마나 다르게 해주는데 도와준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떻게 도왔는데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조동사 본질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것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지의 가능성을 주는 조동사 지금부터 제가 나열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쁜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스스로 확신합니다. I am a cat. 난 고양이야. 라고 100% 확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자기가 고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고양이가 사진을 보더니 나는 고양이가 아닌가벼. 나는 라이언인가벼. 이러면서 자 스스로에 대해서 I'm not a cat. 난 고양이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위에서 난 고양이야. 야옹 하다가 난 고양이가 아니야. 어흥 하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고양이다. 아니다. 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조동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성의 여지를 두면서 말의 어감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난 고양이 맞아. 고양이인 게 분명한데 고양이일 텐데 고양이가 아닌가? 고양이 아닌가 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변하는 모습을요. 동사 하나 am, not으로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I must be a cat. 난 고양임이 틀림없어. 자, 여러분들 요거 고양이로 의미나 했다고 봐주세요. 요건 자 전체적인 조동사가 주는 느낌에만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고양이가 맞아. 거의 그럴 텐데 고양이여야 되는데 고양이일 수도 있는데 고양이일지도 몰라. 고양이일 리가 없어. 난 고양이가 아니야.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는 뭐 100%, 90%, 75% 이런 게 조금 주관적이라서 그건 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여러분이 맞춰줘야 되는 초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아까 까만색으로 나는 고양임이 분명해 라고 했던 것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붉은색으로 난 고양이가 아니야 라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임이 틀림없다. 90% 조동사. 오케이? 고양이여야 해. 한 80%, 70% 조동사. 자, 거의 비슷한 ought to. maybe 고양이일지도 몰라. 오케이? 자, 고양이일 거야. 고양이일 리가 없어. 난 고양이가 아니야. 이런 단계를 겪게 되는데 누가 역할하고 있다는 거야? 조동사가 역할하고 있다는 거죠. must be 뭐뭐임이 틀림없다. should be 뭐뭐일 것이다.
자, maybe 일지도 모른다. 뭐 might be 그보다 좀 더 약한 일지도 모른다. can be 뭐뭐일 리가 없다. 참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오케이? 자, 하지만 선생님이 맨 위에 문장부터 아래 문장까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조동사라는 게 원래 이런 게 조동사인 거죠. 가능성의 여지를 두는 것이 단계별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케이? 자, 이 조동사 역할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런 조동사에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능성의 여지만 조동사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어서 보시는 장면에서는요. 의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나타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의무에 대해서. 자, 이거 뭐죠? 금연 표시죠. 금연 표시. 오케이? 자, 금연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 표현한다고 합시다. You must stop smoking. 당신은 담배 피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이거는 매우 어떤 표현이냐면 아주 강력한 의무예요. 담배 피지 마요. 그 정도 아니라 담배 피냐?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강압적인 아니면 내가 의사 선생님인데요. 환자분 이렇게 담배 피면 죽어요. 이 정도 표현 있죠. 이런 정도의 표현이 You must stop smoking이에요. 자, 보시는 포스터의 내용도 되게 강렬하죠. 그렇죠? 심장을 꿰뚫고 있는 담배의 모습 보이나요? 이 정도의 강력한 의무가 바로 must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냐면 You are required to stop smoking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담배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의사라면 환자분 이렇게 계속 담배 피시면 곤란한데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도 결국은 여러분들 다양한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표현들 중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각각의 느낌을 제가 살짝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거는요. 100% 금지, 하지마 이런 뜻입니다. should stop, 멈춰야만 할 것이다. 의무죠. 오케이? 근데 의무긴 의무인데 must는 법에 저촉되는 정도의 의무인 거고요. stop이나 ought to 같은 경우는 이제 도덕적으로 남들의 이목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 그 정도입니다. 오케이? had better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세요. 뭐뭐 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게 그런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 그렇게 하는 게 나을 텐데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단계별로 보시면요. 조동사 이거는 조동사 모양의 준조동사인데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사실 조동사는 아니에요. 자, 요거는 사실 조동사는 아니잖아요. 조동사는 아닌데 뭐뭐 하지 말아야만 한다. 담배를 금연을 해야만 한다. 금연하기로 되어 있다. 금연하도록 촉구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한다면 이런 표현들이 단순하게 stop smoking 이라는 표현에서 각각의 뉘앙스와 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죠. 특히나 아래 보면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되게 불편하게 해석하거든요. 당신은 요구받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해도 좋습니다. 자, be required to가요. 뭐뭐 하도 요구받다? 결국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be supposed to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과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구문 표현이라고 해서 be supposed to 또는 be required to 묶어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여기 정도 해당되는 것이고 똑같은 금지라도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표현을 배운다는 거 거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조동사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뉘앙스별 변화, 의무의 차이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조동사 중에서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리고 아주 민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지금 장면 잠깐 보시면요. 여자가 남자의 등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가고 있죠. 그냥 어머 얘 진짜. 자, 여자가 물어봅니다.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I love you, but now I don't love you anymore. 아니, 난 널 좋아했었지. 그러나 지금 난 널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등 돌린 남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줄까요? 난 너를 사랑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해줄까요? 아니요. 떠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등까지 돌렸는데. 그냥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I used to.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왜 used to 라고 표현하고 이 한마디의 말만 남기고 떠난 걸까요? 도대체 이 표현 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과거엔 그랬으나 그러지 않다라는 아주 시원한 표현이에요. 심지어는 여기서 love라는 말까지 빼버린 거예요. 등 돌리고 가면서 I used to love. 나 옛날에 너 좋아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말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yes I can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 이 조동사, 준조동사 used to를 사용해서요. I used to. 끝.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아, 이를 뭐하러 잡나 몰라요, 이 여자는. 자, 그러나 used to는 잡아줘야 돼요. 자, 갑니다. used to 표현 계속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원래 used to라는 표현인데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같이 합니다.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난 아침에 일찍 일어났었다. 시제 어떻게 돼요? 과거죠. 근데 아래쪽 문장 보세요. I don't get up. 나는 일찍 일어나진 않아. 아침에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보세요. 과거에는 있잖아요. 일어났어요, 일찍.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의 긍정, 현재의 부정. 이 두 문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요. I used to get up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야. 나 옛날에 일찍 일어났었어.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문장을 한꺼번에 아까 그 남자가 사라질 때 I used to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요. 똑같이 used to는 과거엔 그랬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used to와 would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 비교의 대상 시원하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I used to go skiing every winter. 나는 겨울마다 스키를 타러 가곤 한다. I would go skiing every winter. 나는 겨울마다 스키를 타러 가곤 한다. 둘 다 과거에 같다는 얘기고요. 현재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키를 타러 가는 행위 자체는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죠? 동작이라고 할 수 있죠. 동작에는 used to, would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아래 볼게요. 자, there used to be a building here. 여기에 건물이 있었지. 또한 여기에 건물이 있었지라는 건데요. 건물이 있다는 건 동작이에요, 상태예요. 건물이 거기 존재한다는 건 동작이라고 볼 수 없겠죠. 건물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상태에 해당될 때는 둘 다 쓸 수 없고요. would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used to와 would를 비교하는 것 중에서 규칙이다, 불규칙이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어법상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규칙이다, 불규칙이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만약에 선택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와 이거 둘 중에 하나 써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sed to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도 되고 상태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would 같은 경우에는 동작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로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 오류가 없는 거죠. 둘 다 과거에 사실은 그랬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경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실제로 동작과 상태 둘 다 쓰이는 것은 used to. 자, 그리고 단순하게 동작에만 쓰이는 것은 would라는 표현이 조동사로 활용되어집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요.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조동사 have pp라는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핵심입니다. 조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나왔어요. CJ의 화려한 외출을 위해서 지난 CJ에서 고생했었던 얘가 다시 나옵니다. 오케이? 자, 기억나세요? 점과 흐름과 구간이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기억하세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이 you should라는 말을 사용할 건데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챙겨가세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데 지금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재 형태 가져서 you should go now. 너 지금 가야만 해. 오케이?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냥 지금 무엇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현재 시제 요거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You should go now. 너는 지금 가야만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인데 지금 말고 아까 가야지, 너 아까 갔었어야지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데려다 쓸게요. 좋아요. 쓸게요. 그러면 You should went yesterday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되죠? 되죠? 안 되죠. 왜요? 약속했잖아요. should 라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시작할 때 약속 드렸잖아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란 그 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판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should 뒤에 여러분들
원형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went를 동사 원형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you should go yesterda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야 되는 거나 어제 가야 되는 거나 표현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표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you should have gone yesterday라는 표현입니다. 왜? 자, 잡아드릴게요. 우리 이거 살짝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went를 여기다 갖다 썼는데 이걸 다시 원형으로 만들어서 should go라고 하면 문장이 똑같아지잖아요. 그쵸?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똑같아지는 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원래 went였었으니까 우리는 차선책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아, 이렇게 된 거 현재보다 뒤. went를 써야 되는데 went를 못 써? 그렇다면 현재 뒤에는 과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배웠죠. 현재와 과거 사이의 시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죠. 완료잖아요. 자, 그 시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써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두 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첫 번째, 현재보다 우선 뒤라는 거 약속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동사 뒤에 동사 뭐 썼어요? 원형 썼잖아요. 약속 지켰잖아요. 이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should have gone 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쓸 수 있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 표현은 지금 선생님이 이 예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만든 표현이고 말하는 건 사실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실제로 should에다 have pp가 붙었다는 건 이렇게 조동사에 have pp가 붙었다는 건 사실은 뭐다? 과거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went를 쓰고 싶은데 차선책으로 이걸 사용했다는 거. 뭐? have pp를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차선책이 뭐예요? 최선책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잖아요. went가 안 되니까 이 중간 시제를 활용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게 should 뒤에만 존재할까요?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출몰하는 케이스를 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조동사입니다. 이런 조동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뉘앙스가 있죠. 틀림없다, 잃지 모른다, 일리 없다, 뭐뭐 할 필요 없다,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각각 조동사의 의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동사 뒤에 뭐가 나타난다면? 과거가 나타난다면 과거는 처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잡아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쓸 수가 없다고 했었죠. 왜? 나름 조동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과거가 오잖아요? 그러면 막 올라고 하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과거를 못 쓰니까요. 그래서 그 과거가 없어지는 대신 차선책으로 온 게 바로 뭐예요? 이 have pp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have pp가 왔다는 건 되게 간단해요. 과거를 쓰고 싶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과거 사실이 틀림없다. 과거에 일지도 모른다. 과거에 일리 없다. 과거 할 필요 없다. 과거에 해야만 한다. 과거에 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 have pp는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동사 뒤에 have pp는 과거. 그래서 기존의 조동사 가지고 있는 의미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ought to have pp라는 것은요. 뭐뭇을 해야만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해야만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안 했다. 밑에 거. 과거 해야만 하는데 안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거에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저지르고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렇게 need not have pp, ought to have pp, should have pp라는 건 과거의 의미, 과거의 불필요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왜 하겠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과거에 그렇게 해야만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로 말하고자 하는 사실의 반대라는 거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눈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풀고 계시다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요 반드시 독해를 하셔야 돼요. 독해를 하셔서 문맥상 처리하셔야 돼요. 왜? should go도 괜찮아요. should have gone도 괜찮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뭐가 맞는지를 결정하는 건 문맥이죠.
지금 가야 할 상황인지 아까 갔었어야 하는 상황인지는 문맥상 결정하는 거예요. 자, 짧은 대화글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세요. Has he arrived yet? 그 도착했니? No, he should have come 30 minutes ago. 30분 전에 왔어야 되는데. When I called him,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he said he would start hanging up the phone. 전화 끊고 바로 온다고 말했어. 라는 문장입니다. He can't have started at the time. 그가 그 시간에 출발했을 리가 없지. 그는 아마도, 그러니까 B가 말합니다. 그 아마도 혹시 교통사고 당했을지도 모르잖아. 자, it can't be.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아마도 게으름을 필 거야. 저는 지금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보세요. should가 의무죠. 의무 뒤에 have come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과거.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과거에 갔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왔었어야만 한다. come은 오는 거니까. He should come. He should came. 그는 30분 전에 왔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A가 도착했어? 아니, 걔는 30분 전에 왔었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이어서요. 자, he can have started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 시간에 그가 have started는 여러분 뭘로 고치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started가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거는 조동사가 과거형이 아닌데요. 여기는 왜 have started가 started로 바뀌면서 무슨 의미가 됐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걸 제가 설명해 드렸나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과거가 들어서 과거에 출발했을 리가 없다. 야, 그가 그 시간에 출발했을 리가 없어. 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보시면 자, 그가 might 뭐뭐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과거로 met. 그쵸? 야, 그가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르잖아. 과거의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죠. 그랬더니 아주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must로 추측을 하고 있죠. 뭐뭐 이미 틀림없다인데요. 그죠? idle 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아이들 우리 아이들 아니고 게으르다. 그죠? 그는 분명히 게으름을 피고 있을 거야. 그것이 틀림없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요. 오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 아직도 안 왔어? 아, 뭐야, 걔 원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들이 기다린 건 누굴까요? 이 대화는 제가 뭘 보면 생각했냐면 저희 어제 조교랑 점심을 먹는데 중국 요리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래도 안 와서 이렇게 왜 전화를 거니까 저희 금방 출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한 문장입니다. 자, 짜장면 배달 왔어? 자, 그는 30분 전에 왔었어야 돼. 자, 그가 그때 출발했을 리가 없지. 그가 교통사고 났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게으르게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 문맥상 해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가 왔다는 건 실제 의미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문법상 그걸 못 써서 이렇게 차선책을 쓰고 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꼭 문맥상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래서 should have come은 should came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should must have either는요. 게을렀으면 틀림없어 라고 이렇게 각각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동사 have pp 함께 잡아보셨고요. 아까 그 조동사 have pp 화면 다시 돌아왔는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 필요 없었는데 했다.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 각각 형광펜을 잠깐만 쳐주시기 바래요. 이 부분. 왜 이 부분에 우리는 형광펜을 쳐야만 할까요? 실제 없었는데 했고 했었는데 안 했다는 건 사실은 사실에 대한 반대죠. 이렇게 사실에 대한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에 대한 반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자로? 가정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정법으로 넘어갑니다. 시제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서 공부하셨던 3강에서 공부하셨던 게 정말 시제의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시제가 화려한 외출을 통해서 조동사 뒤에서는 완료의 형태로 과거를 차선책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법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가정법이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정법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가정법이라는 건 말이죠. 무슨 영어 수업인데 한자 수업 같기도 해요. 자, 가짜로 정하는 법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정해놓는 법.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안 했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했었어야 되는데. 자, 필요한데 안 했어. 이것도 실제 사실과는 필요한데 안 한 거. 반대잖아요. 그래서 가짜로 반대로 현재 존재하는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정법에는 자연스럽게 시제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시제 얘기하다가 조동사 얘기했죠. 그 조동사 끝에 가정법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정법은 다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제로 연결됩니다. 자, 이제 가정법 얘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라면, 자, 분명히 제가 여자거든요. 의심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여잔데 제가 남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짜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남자라면 이게 진짜 사나이에 한번 가볼 텐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요, 말하는 법은요, 가정법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총법, 헌법이 아니라요, 명령법, 직설법, 가정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나가! 명령법. 오케이? 자, 그리고 넌 나가지 않는다. 있는 사실 그대로로 말하는 직설법. 오케이? 자, 그러면서 평서문이죠. 네가 나갔으면 I will see you went outside. 이렇게 말하는 건 가정법. 그래서 실제로 있는 그대로 툭툭 쏘아내듯이 직설과 명령법으로만 말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명령, 직설만으로 부족해서 가정이라는 거, 가짜로 정해놓는 가정법이 생긴 거죠. 내가 김태희라면, 내가 삼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스티브 잡스라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풍요로운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가짜로 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가정법 하면 우리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if를 생각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오늘 제대로 알게 되는 거고요. 혹시 지금까지 if 하면 가정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여기서 잠깐 잡아드립니다. if가 있다고 다 가정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If you drink coffee in the evening, 저녁에 커피 마시면 you can't sleep at night. 밤에 잠 잘 안 와. 이게 가정일까요? 커피를 안 마셨는데 먹었다고 가정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단순한 시제에 있는 문장이에요. 단순히 그냥 현재 시제 문장이에요. 저녁에 커피 먹으면 잘 안 오지 않냐? 이러면 어때요? 충분히 쓸 수 있는 말이죠. 여기서 가짜로 정한 게 뭐 있어요? 커피를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가정을 한 건가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단순 조건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을 끓이면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 이게 어디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있는 사실이죠. 물을 끓이면 당연히 기화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 if가 있다고 무조건 가정은 아니에요. 실제로 if가 있으면서 가정인 경우 제가 대표 예문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 문장 아세요?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난 날 수 있을 텐데. 이 말을요, 저희 어머님 시대도,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 시대도, 그리고 제 시대도 사실 이 예문으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말을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죠. Wright brothers, Wright 형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새라면 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었죠. 왜? 그들의 염원을 가짜로 정해놓게 되뇌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예문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브라더 형제는 절대로 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예문이었습니다. 이 were는 원래 현재형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을 포함해서 원래 문장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As I'm not a bird, I can't fly. 난 새가 아니기 때문에 I can't fly. 날 수 없다. 자, 날 수 있다는 상황을 현재로 고치고요. 현재에 다시 부정을 넣어서 이런 문장을 만들어지는 거죠. 자, 지금 제가 2단계를 거쳤는데요. 이 2단계가 가정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느껴지시나요? 필연적인 시제의 스멜이 느껴지시나요? 시제 스멜이 안 느껴지세요? 왜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were라는 과거 동사가 am으로 바뀌었죠. 이게 시제 스멜이잖아요.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도요, could라는 동사가 뭘로 바뀌어요? 과거 동사가 can으로 조동사로 바뀌잖아요. 이것도 시제 스멜이잖아요. 이거 시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마지막에 not이 들어가서 긍정인 걸 부정으로 다시 한번 수정. 자, 긍정인 걸 부정으로 수정해주게 된 거죠. 이게 많이들 이야기하는 직설법인 거예요. 직설법. 자, 안 쓸래요, 여러분들. 직설법. 자, 내가 새가 아니니까 못 날르지. 사람들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Wright brothers는 가짜로 정해놓은 거야. 아, 내가 저 창공을 나는 새였더라면 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염원으로 그들은 뭘 만들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가짜로 정해놓는 문장은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만든 거고, 그 표현은 결국은 물질적인 비행기라는 결과물을 불러왔어요. 고로 가정법이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
이 강좌에서도 놓치지 않고 가는 거고요. 그걸 비주얼로 보여드릴 거고 또한 시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가는 거죠. 시제 스멜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렇다면 요거 가정법 시제 그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시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미래, 현재, 과거, 대과거죠. 그리고 제가 임의의 점 하나 더 만들었어요. 대미래. 대미래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특히나 저희 강좌 보시는 경우 학생들도 있고 또 강사분들도 선생님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정법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과적인 그 가정법의 문장들을 어떻게 개인마다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은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내는 방식은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규칙이 있는 부분, 논리적 오류가 없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그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자세한 질문은 Q&A 게시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미래를 만든 것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마세요. 대과거는 PP, 대미래는 전 FF라고 정리할 거예요. 저 믿고 따라오세요. 뒤에 가서 반드시 이 대미래가 도움됩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완전히 먼 미래. 예를 들어서 뭐 3000년에 뭐 태양이 2배 되는 뭐 이런 해에 이때 대미래. 오케이? 자, 그리고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점, 대과거. 각각 시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로, 현재의 어떤 사건을 과거로, 현재의 어떤 사건을 반대로 가짜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의 어떤 사건을 가짜로 정하고 싶어. 자, 이런 거죠. 저 현재 지금, 여기 현재 시제 제가 서 있어요. 저 여자인데요. 저 남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여자인 제가 남자가 될 수 없으니까 가짜로 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시제 뒤로 이동하시면 돼요. 한 시제 뒤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정법 과거라고 부릅니다. 가짜로 정하긴 정하는데 시제 이름이 뭐예요? 과거잖아요. 가짜로 정하긴 정하는데 시제 이름이 과거라서 가정법 과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가정법 과거긴 하지만 실제 의미값은 뭐예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인데 가정을 가짜로 하느냐고 한 시제 뒤로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여러분 봐요. if를 쓰고 주어를 쓰세요. 가정이니까 뭐뭐라면,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커마, 주어, WSCM 이렇게 써놨거든요. 요건 여러분들 우슈쿠마 따라하세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줄여서 우슈쿠마. 웃겨요? 우수쿠마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동사 원형을 쓰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과거로 갔으니까 조동사가 과거 형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약속. 조동사 뒤에 동사가 올리면 무슨 형태가 와야 돼요? 원형 형태가 와야 돼요. 오케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if 주어, 과거형, 커마, 주어 우슈쿠마 뒤에 동사 원형.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의 반대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좀 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요. 실제 현재에 있는 사실을 가짜로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하는 방법은 시제의 도움을 받게 되죠. 한 시제가 뒤로 이동하면 그게 가짜로 정할 수 있는 터가 되는 거고요. 그 터에 있는 시제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라는 건 실제 액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 사실을 만족하지 못해서 가짜로 정하는 그것이 바로 가정법 과거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템포 그대로 살려서 가정법 대과거는 뭘까요? 과거 사실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짜로 정하는 건데 과거에서 못하니까 대과거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과거에서 못하니까 대과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 쓰고 주어 쓰고 대과거 뭐라고 쓰죠? 헤드 PP.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하지 말아요. 대과거가 바로 여기니까요. 대과거가 바로 여기. 그리고 주어 이어서 우슈쿠마 have PP. 왜 우슈쿠마 have PP게요, 여러분들? 앞에요. 여기 시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헤드 PP잖아요. 이 헤드 PP를 조동사 뒤로 빼고 싶어요. 여기다가. 여기 조동사 뒤로 빼고 싶어요. 근데 조동사 뒤에 이 헤드 PP가 오려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have PP로 바뀌어야죠. 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고 약속했잖아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는 have pp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건 실제 액면가는 현재. 가정법 대과거라는 건 실제 액면가는 언제? 과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셨다면요.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문법에서 가장 하이를 지금 왕초보 개념에서 1강, 2강, 3강 듣고 4강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 영어를 지금까지 못했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영어를 잘 지금까지 여러분 영어에 포텐이 터지지 포텐은 잠재력이 터지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 터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 이해가 안 된다. 아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가정법은 지금 여러분이 다루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시제 스멜이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 시간 시제 동사 때문에 우리가 힘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밀어주면 확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쇳볼도 당김에 빼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가정법 과거라는 것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시제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시제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정법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현재라는 게 존재하고요.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존재해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점이에요. 왜? 가정법 현재라는 건 알 수 없는 미래 일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가정법 미래라는 건 희박한 사실,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 이런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 논리로도 이 가정법이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담 느끼신다면 밑에 여기 부분 있죠. 요 아랫부분. 자, 여기 그렇죠. 요 아랫부분만 챙겨가시면 모든 기출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가정법을 푸는 방법 잡아드릴게요. if 떴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 떴다. 아, 과거라는 건 실제 현재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과거라는 건 조동사 우슈쿠마 뒤에 보면 당연히 원형밖에 안 되죠.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 대과거가 나온다는 건 실제로는 과거구만. 과거 사실 가짜로 가정했구만.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헤드 PP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슈쿠마 쓰고 have PP 이렇게 가시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시험지에서는 여러분에게 여기를 뚫어놓는다거나 여기를 뚫어놓고 나온 다음에 다음 중 어법상 알맞은 것,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나옵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제가 공식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이유는요. 공식이 가장 빠르게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지금부터는 이 공식에 해당되는 예문을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If it rains, 자, 비가 오면 나는 바깥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가 오면 바깥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해석이 둘 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제죠. 여기가 현재 시제라는 건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죠, 제가? 가정법? 그렇죠. 가정법 현재고 실제 사실은 미래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난 안 나갈 텐데 이 말은 미래에 비가 온다면 안 나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예문은 어떤 거예요? 아래에 있는 예문 이렇게 보시면 돼요. if 나왔네? 근데 여기가 과거네? 좋았어. 여기가 과거라는 건 가정법 과거라는 거고 실제 사실은 현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난 바깥에 나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비가 안 와서 밖에 막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 왔으면 내가 안 나갔지 라고 말하면서 사실에 대한 가짜로 정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if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문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시제를 보세요. if 절의 시제가 현재라는 건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if 절의 시제가 과거라는 건 실제로는 현재인 거예요. 그리고 가짜로 정한 거니까 실제 여기 비 와요. 오케이? 얘 그리고 나간 거고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문 더 봐요. 당신이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를 파티에 데려오세요. 라는 문장이 있죠. 네, 여기서도 보세요. if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have가 있으면 미래. 그러니까 혹시 남자친구 생기시면 파티에 데려오세요. 라는 문장이에요. 왜?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여기 현재를 썼다는 건 곧 미래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아래 문장 보세요. 참 못됐다. 자, if를 썼죠. 그리고 had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가 과거라는 건 실제는 뭐죠? 현재예요. 실제는 현재인데
이렇게 가짜로 정했다는 건 얘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없는 거 아는데.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뒷다 못 됐죠? 자, 위에 건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밑에 건 알면서 하는 얘기예요. 없잖아. 있으면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해 처먹었죠. 이게 여러분들 가정법의 실제 현재 모습과 그리고 가정법의 과거 모습, 이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외교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참고 한마디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가정법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봤죠? 단순 조건문. 단순 조건문 보셨을 겁니다. 단순 조건문의 원래 모습은 가정법 현재예요. 현대 영어에서 가정법 단순 조건문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신 학생들만 접수하시고요. 그죠? 자, 지금은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이런 느낌의 차이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이 두 개 비교 차이 들어갑니다.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건 여러분들 실제 요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라는 건 실제 사실은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 즉 대과거라는 건 실제 사실은 언제? 과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if절에 있는 시제보다 무조건 전 시제예요. 한 시제만 전으로 가면 돼요. 왜? 가짜로 정하는 시제는 한 시제 뒤로 갔으니까 진짜 사실이 알고 싶으면 한 시제 전으로만 가시면 돼요. 수학 미분적분 있죠? 영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수학 미적분을 푼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정법 시제가 실제로는 한 시제가 앞선 것이고 실제 상황 그래서 결국은 한 시제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예문으로 봅니다. If I were in America, I could speak English better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if절이네. 근데 동사의 모양이 과거형이네. 참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과거면 여기다 was 쓰면 안 돼요 하시는데요. 원래 이게 그냥 일상어에서는 다 돼요. 근데 문법상에서는 were만 쓰게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거라는 거 봐요. if절에 여기가 과거라는 건 실제 액면가가 뭐라는 거예요? 현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 있다라면 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 말은 지금 여기 현재 미국 아닌 곳에 서 있는 거야. 미국 아닌 곳에 서서 아, 내가 미국에 있었으면 영어 진짜 잘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자, 실제 사실과 반대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과의 반대가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자, 한 문장 더 내려가면 이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미국에 있었으면 난 영어를 더 잘했을 텐데. 이 문장은 여러분 보세요. if가 들어왔고 여기 시제가 지금 뭐가 나왔어요?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 둘 다 괜찮아, 여러분. 이거 부르는 건 괜찮아. 가정법 대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는 거죠. 여기 시제를 활용했다는 건 실제 액면가가 뭐예요? 과거라는 거죠. 실제 액면가 과거, 과거에 내가 미국에 없어서 과거 그 당시에 내가 영어를 참 못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라고 각각 부르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과거 완료 공식 나오면 작아지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괜찮아요. if절이 나오고 실제 여기가 과거 완료였다는 건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실제 액면가는 뭐? 과거가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가 과거 완료 헤드 PP. 여기가 헤드 PP라서 그걸 그대로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 헤드 PP 쓰고 싶긴 한데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앞에가 조동사. 조동사 뒤에 약속 지켜야 돼요. 조동사 뒤에 헤드 PP 쓰기 있기 없기? 없기. 헤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로 써요? have.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시작할 때 약속했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우습게 보지 말고 지키라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have spoken. 내가 그때 과거 당시에 미국에 있었으면 내가 영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과거 당시 이런 예문입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예문을 이렇게 조합해서 만든 거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만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은 좀 특수 상황이라는 건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런 게 여러분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이런 두 문장이요.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요 두 문장이 요렇게 앞에 if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주절은 여기에서요. 이건 어느 경우에 쓰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헤드 PP를 썼다는 건 우리 어떤 색깔로 쓰면 어울릴까요? 여기에 헤드 PP를 썼다는 건 요 시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언제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 헤드 PP를 썼다는 건 실제가는 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could speak를 썼다는 건, 다시 말해서 여길 걸 갖다 썼다는 건 실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과거가가 실제로는 현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기 현재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조금 있었으면 지금 영어 좀 할 텐데,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조기 유학 갔다 온 애가 영어를 지금 진짜 잘해. 그러면 그때 유학 갔다 온 과거의 사실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럴 땐 여러분들 이름하여 혼합가정을 사용합니다. 혼합가정이죠. 혼합가정. 오케이? 자, 실제로 여러분들 어젯밤에 라면 먹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얼굴이 부어. 그러면 어제 라면을 먹지 않았더라면 지금 얼굴이 달덩이는 아닐 텐데. 이런 거 있죠. 내가 작년에 수능을 잘 봤더라면 지금 재수하지 않을 텐데. 재수행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다. 자, 이런 것들.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내 삶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럴 때는 시원하게 혼합가정 사용하는 거죠. 이건 들어만 두세요. 혼합가정까지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미분과 적분,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까지 마스터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각각 여기 시제와 여기 시제를 각각 사용하는 거니까 그 시제에서 여러분들 과거 사실이 현재에 영향을 줄 때 요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혼합가정이었습니다. 혼합가정은 여러분들 수학이 진짜 기하와 벡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법 미래 가볍게 말씀드리는데요.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너의 결혼을 절대 승낙하지 않는다. 이게 흙이 들어간다는 건 뭐죠? 그럼 갖다가 흙을 막 뿌리면 돼요. 택도 없죠. 흙이 들어간다는 건 이제 돌아가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지금 죽을 리가 절대 없다. 그래서 완전 가능성이 희박한 사실을 말할 때 우리는 가정법 미래를 사용합니다. 왜? 제가 대미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태양이 2개 뜨고 달이 3개 뜨는 그런 미래가 아주 희박하지만 3000년 뒤에는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동사 주의하세요. 이렇게 were to나 should hav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거죠.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해가 서쪽에서 뜨면 I would marry him. 내가 그랑 결혼할게. 절대 안 한다는 얘기야. 절대. 오케이? 밑에 거.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about it, please feel free to call us. 라고 해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질문 있으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should have니까 질문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 정말 희박한 거야. 내가 너무 완벽하게 설명했어. 그래서 질문이 있을 리가 절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에 많이 써 있냐면요.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아래쪽에 혹시 뭐 홈페이지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뭐 어드미니스터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밑에 써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여기 should have라는 표현이 가정법 미래 완전 희박한 사실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만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실전 문제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기출 문제에서 바로 보시는데요. have not과 hadn't가 있죠. 이 문제를 바로 풀려고 하는데, 바로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if 보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제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현재도 되고 과거도 되네. 근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이 있다라는 건 앞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가 would have been이 온다라는 건 이 have pp가 앞에 오는 것이다. 이러고 있다. 아니죠. 아니죠. 여기 have pp는 이 조동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본 거고 원래는 had 쓰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hadn't가 되겠습니다. 해석, 가정법 할 필요 사실 없어요. 이건 사실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막에 한번 해석해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가정법은 특히나 공식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거 기출문제예요, 여러분들. 쩔쩔매는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시제편 듣고 가정법 보니까 아는 거예요.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개념과 적용사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꼭 실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썼던 내용들 살짝 정리해봅니다. 시제 여러분에게 활용해서
현재인데 과거로 돌리는 시제, 가정법, 과거. 오케이? 자, 그리고 과거인데 실제로 대각으로 돌리는 시제,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얘기해 드렸고요. 공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가정법 대각어 또는 과거 완료는요. if 쓰시고, 자, 주어 had pp 쓰시고, 커마, 그리고 주어 우슈쿠마, 여러분 주의. have pp 쓰고요. 실제 액면가는 여기가 대각어 있지만 실제 액면가는 뭐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라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그 밖에 함께 썼던 가정법 현재 그리고 혼합 가정은 여러분들 참고로 들어만 놓으셔도 충분하니까요. 가정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아랫부분, 오케이? 요 아랫부분 정확하게 체크해서 여러분 걸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자료 있으니까 지금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지금은 눈으로 이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다섯째 날은 여러분들 요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담차시 예고는 살짝 드렸고요. 비주얼 퀴즈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긴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가 과거로 그리고 과거가 대과거로 돌려가는 시제를 각각 뭐라고 부를까요? 가 질문입니다. 자, 현재가 과거로 과거가 대과거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시제, 요 시제를 가정법 무슨 시제라고 부를까요? 지금 관저엽서, ARS, 이메일 다 안 되고요. 수강후기 게시판만 가능합니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여러분 직접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정답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드릴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영어 공부법 또는 나의 문법 탈출기를 올려주신 여러분에게는요. 제가 기특해 보이주와 그리고 저의 2014 영단기 프로젝트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요. 5번째, 자, 피해자의 진술. 도대체 그 피해자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피해자의 진술 편 비주얼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제편, 시제 스멜 맞네요. 고생하셨고요. 자료실 자료 활용하셔서 한 번 더 쐐기를 꼭 박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활용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